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이제 간단하게 저희 이제 인공지능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용어 자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머신러닝이 뭐다라는 걸 이제 아실 거고, 그다음에 비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또 우리가 인공지능에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도 막 같이 사용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머신러닝 말고 뭐 이제 딥러닝이라는 뭐 이야기도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이런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이제 모든 이제 그 AI 인공지능 요게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다 명시하는 그런 이제 용어가 이제 인공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인공지능 안에 그런 이제 머신러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무엇인지부터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단은 뭐 이렇게 뭐 세세하게 머신러닝 뭐 딥러닝에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학습에 필요한 어떤 이제 수학적인 그런 이야기나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배제를 하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제 쉽게 어떻게 이제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제 간단하고 이제 간단하고 쉬운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한번 이제 만들어 보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그런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활용해 보는 그런 이제 수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제 그 안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우리 이제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뭐 뒤에 나오면 이제 뭐 오차 이제 역전파라는 것도 나오고 뭐 로스 펑션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이제 최적화라는 것도 나오고 막 다양한 이제 학습에 필요한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뭐 수학적인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 실제 이제 이 머신러닝 자체의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또는 이제 연구를 하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필요한 내용이고 우리는 일단은 머신러닝이나 뭐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거고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하고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사물을 뭐 이미지를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인식한다거나 뭐 소리를 인식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고, 활용을 해보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딥러닝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좀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무슨 암 같은 거 있죠. 암을 판별하는 그런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뭐 암을 진단하는 그런 AI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미지를 분류하는 그런 이제 AI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전혀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이제 가능하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는 우리 1959년에 아서 사무엘이 학술지 IBM 저널 오브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라는 요 학술지에 기관 논문에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처음 이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고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분야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제 사람이, 어떤 이제, 이런 이제 인물 사진 같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알려주려면, 여기에, 우리 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우리 이제 사람이, 즉 개발자가 컴퓨터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이런 알고리즘을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눈을 가지고 있고, 동그란 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코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입을 가지고 있고, 뭐 이제 머리카락이 뭐 이렇게 짧은 사람도 있고, 머리카락이 긴 사람들도 있고, 요런 이제 특징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이 컴퓨터한테 알 수 있게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직접 작성을 해서 알려줘야 컴퓨터가 요 사진은 이미지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머신러닝은 이 알고리즘, 사람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알아서 만들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해서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알아서 만들 수 있게. 근데 어떻게 알아서 만들 수 있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컴퓨터가 알아서 이런 사람이라든지 어떤 다른 이미지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특정 부분들을 알아서 그런 특정 함수라든지 그런 이제 특징들을 추출을 해서 자기가 이제 알아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알아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머신러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작업을 통해서 입력값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값이 출력되도록 사람이 내부 동작을 그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는데 반면에 머신러닝은 사람이 컴퓨터에게 입력값과 결과값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입력과 결과값만 하내주고 내부적으로 그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하는 게 머신러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학습 데이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학습 데이터, 즉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훈련 데이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부 동작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 그 입력값과 결과값이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학습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험 데이터는 만들어진 내부 동작의 성능 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왜 이제 시험 데이터다 또는 뭐 평가 데이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입력값과 결과값.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머신러닝은, 예를 들어서,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고양이하고 개 이미지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제 컴퓨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라는 이제 레이블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고양이 이미지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요. 분류 작업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 그리고 또 다른 레이블에는 개라고 해놓고 개 이미지를 여러 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한테, 자, 지금 내가 이제 보여줄 이미지는 고양이야 라고 하고선 내가 준비한, 뭐 수천 가지의 그 고양이 사진을 쭉 보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다 보여주고 나면, 자, 요번에는 개 이미지야 하고선 준비된 개 이미지를 쭉 또 수백 가지의 그 이미지를 쭉 보여주고 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학습 데이터예요. 컴퓨터한테 어떤 이제 특정 레이블, 정답이 되겠죠. 즉, 이 고양이, 개라는 레이블은 정답입니다. 정답. 즉, 요 결과값에 해당하는 게 요 레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양이에 관련된 이미지, 개에 관련된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고양이도
우리 보면은 이제 종도 여러 가지가 있고, 개도 마찬가지고요. 생긴 게 이제 다 틀리고, 그다음에 가지는 이제 색깔, 그죠? 털의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틀리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고양이와 개를 판단할 수 있는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양이와 개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 즉 입력값, 그 이미지가 이제 입력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과 그 이미지를 묶어서 컴퓨터한테 알려주고, 자, 이제 고양이야 하고서 이미지 쫙 보여주고, 얘는 이제 고양이, 그다음에 개 보여주고, 자, 고양이와 이제 개를 판단할 수 있게, 고양이와 이제 개를 인식할 수 있게 학습을 이제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선 여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고양이나 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자, 이제 컴퓨터한테, 자, 이 이미지는 고양일까 개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머신러닝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입력값에 따라서 원하는 값이 출력되도록 사용자가 내부 동작, 즉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컴퓨터한테 줘야 되는데 이 머신러닝은 학습 데이터인 입력과 결과값, 즉 이제 어떤 이제 입력값과 정답을 이제 이렇게 레이블 형태로 사람이 분류를 해놓고 그냥 얘를 그냥 쫙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컴퓨터가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면 얘는 이제 고양이고 또 어떤 이제 또 다 개 이미지를 보여주면 개입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서 예, 알려주는 그런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제 컴퓨터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그런 이제 뭐 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됐는데,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애를 사용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이제 많은 학습 데이터만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이제 뭐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더 이제 준비할 건 있지만 좀 더 쉽게 이제 이해를 하자고 하면은 이런 이제 많은 학습 데이터만 사람이 준비만 해놓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고양이와 관련된 이미지 되도록 많이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컴퓨터가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 어떤 이제 고양이와 개를 판단하는 거 아니면 어떤 암, 그죠? 암을 판단하는, 암을 진단하는, 뭐 이제 뭐 이제 간암이라든지 뭐 암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암과 관련된 그 CT 이제 사진이 있겠죠. 그런 사진들만 많이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의 종류 뭐 간암이다 그러면 이제 간암에 해당하는 그 이미지만 많이 준비해 놓고 그걸 이제 컴퓨터한테 학습하라고 이제 시키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CT를 찍고 그 CT, 간에 이제 CT를 찍겠죠. 그런 CT를 이제 학습한 요 머신러닝에 보여주면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암을 판단하기 위해서 암이 어떻게 간에 암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의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내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간암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머신러닝이 들어오면 이제 그런 프로그래밍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메인 지식, 의학적인 그런 도메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이런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애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도메인 지식이 없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이런 능력이 없어도 충분히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세부적인 이제 연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머신러닝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자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다른 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메인 지식과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하면은 충분히 이런, 방금 예를 들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머신러닝은 여러 개의 입력값과 결과값을 컴퓨터한테 제공만 하면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내부 동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이 할 일을 일은 단지 이제 학습 데이터만 많이 준비해 놓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의 개념을 조금 이제 또 예를 들어 이제 요 그림을 보고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입력값에 10을 더해서 결과값으로 출력하세요라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인간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간 러닝.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해결했던 방식은 결과값에 결과값은 입력값에 플러스 18 요런 이제 수식을, 그죠? 수식을 이제 만들어내서 요 수식을 컴퓨터한테 넘겨주면, 컴퓨터한테 이제 우리가 입력값, 그죠? 입력값을 넘겨주고, 우리가 이제 그 입력값에 10을 더한 그 결과값을 구해서 이제 컴퓨터가 이제 알려주겠죠. 그런 이제 요런 내부 동작을 하는 요런 이제 수식을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알고리즘은 이제 개발자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머신러닝은 그냥 입력값 0일 때 결과값은 10이고 입력값이 3일 때 결과값은 13이고 입력값이 10일 때 결과값은 20이고 입력값이 23일 때 결과값이 33이다라는 이 데이터만 컴퓨터한테 딱 넣어주면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입력값에 플러스 10한 게 결과값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찾아내서 스스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부 동작을, 사람이 했던 그 내부 동작을 컴퓨터가 알아서 스스로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예, 그 사람이 했던 내부 동작 처리를 컴퓨터가 이제 알아서 처리한다. 그건 사람이 할 일은 데이터, 이런 이제 입력값과 결과값이라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만 컴퓨터한테 전달만 해주면은 컴퓨터가 이제 내부적으로 그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인공지능 시대의 소프트웨어 역량이라고 이제,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짜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역량에는 이제 그저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필요했었죠. 그래서 머신러닝 방식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과 수집 능력이 우수하고 머신러닝 기계의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방식의 이제 시대에서 이제 필요한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역량을 이제 갖춘 인재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인 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이제 알고리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다양하게 이제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회사의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역량을 이제 좀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이제 꼭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꼭 이제 나오는 용어들이 있죠. 그중에 이제 AI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라는 애가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또 역시 빅데이터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가 이제 하는 게 이런 거죠. 그 어떤 이제 그냥 어떤 이제 정리되지 않은 그냥 수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 안에서 어떤 이제 필요한 쓸모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골라내거나 아니면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뭐 어떤 인사이트를 이제 발견하는 그런 게 이제 빅데이터죠.
그러니까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이제 학습 데이터, 우리가 머신러닝에 필요한 그런 학습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그다음에 분류를 이제 잘 해주는 거죠. 정답에 맞는,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학습 데이터들을 잘, 분류해주고, 그 분리된 이제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넘겨주기만 하면, 머신러닝은 그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그 정답에 해당하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미지를, 분류, 이미지를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정답에 따른 이미지를 많이 보고,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인식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많은 데이터들만, 준비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머신러닝 방식의 이제 시대에서는, 많은 이제 도움이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과 이제 관련해서 카네기 멜론의 이제 톰 미첼이라는 교수가 요런 이제 문장으로 머신러닝을 이제 정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번 보시면은 만약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어떤 작업 T를 수행할 때 경험 E를 통해 성능이 향상된다면 성능 측정 방법은 P,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작업 T를 수행할 때 방법 P로 측정되는 성능 향상을 경험 E로부터 학습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런 문장 보면은, 조금, 어렵죠? 이해하기 좀 어려우니까, 자, 얘를 한번 이제 그 T라는 작업, 그다음 P라는 성능, E라는 경험, 얘를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매칭을 시켜서 문장을 한번 써보면은 좀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T 작업이라는 거 이제 T는 고양이를 판별하는 작업이다. 그다음에 P는 고양이 판별의 정확도가 이제 성능 측정이죠. 그래서 P는 고양이를 판별하는 정확도를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정의를 해놓고요. E는 고양이를 경험이니까 고양이 사진을 입력하는 것이 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놨을 때, 자 얘를 이제 T 작업 뭐 E 작업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또 아까 이제 그 문장에 T가 들어갔던 E가 들어갔던 P가 들어갔던 그 자리에 이제 요 매치시킨 문장을 이제 넣어서 한번 이제 읽어보면은. 자, 고양이 판별하기 작업을 수행할 때 고양이 사진 입력으로 여기가 이 자리죠. 고양이 사진 입력으로 고양이 판별 정확도 P가 요가 이제 P 자리였죠. 그 자리에 이제 요 문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판별 정확도가 향상된다면 이 프로그램은 고양이 판별하기 작업을 수행할 때 고양이 판별 정확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양이 사진 입력이라는 경험으로부터 학습한다. 그러니까 즉 고양이 판별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양이 사진이라는 경험으로부터 학습. 그러니까 이 고양이 사진을 학습을 통해서 정확도, 즉 성능이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양이 판별 정확도, 머신러닝이 판별하는 그 정확도는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이제 컴퓨터를 훈련시켰을 때 성능은 높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머신러닝을 좀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머신러닝은 답이 애매하거나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찾기 어려울 때에 이제 활용하기가 이제 좋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거,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런 이제 개, 고양이 이제 판단하는, 구별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뭐 필기체 인식이나 음성 인식이나 어떤 이제 자율주행, 그죠? 자율주행.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에 카메라 하나 딱 달아놓고, 그죠? 카메라 하나 딱 달아놓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환경, 그 사진 속에, 사람인지 차인지, 신호등인지 아니면 횡단보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머신러닝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그저 이제, 어, 사람, 이 그냥 일반적인 도로라든지 이런 데, 그런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 서 있는 거, 아니면 이제 신호등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의 이제 종류도 많이 있죠. 그런 자동차의 여러 종류들.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라는, 그룹으로 묶어서 그런 사람 이미지, 넣어주고, 그다음에 자동차라고
그룹을 지어서 자동차라는 이제 정답으로 해서 자동차랑 그룹을 지어서 다양한 이제 자동차 이미지, 그죠? 현존하는, 우리 이제 자동차들 있죠. 그런 자동차들, 이미지 구해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신호등 이미지 또 구해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차선 있죠? 우리 이제 차선, 도로의 차선. 자, 이 차선 이미지 구해서 넣어주고. 자, 이러면은 머신러닝은 이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화면 속에 뭐 어떤 게 이제 사람이고 어떤 게 자동차고 어떤 게 신호등이고 어떤 게 차선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식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나온 것처럼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만 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저 인식을 하고 그 인식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뭔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인식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과 같은 그런 이제 문제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역시 이제 서비스,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머신러닝의 모델의 이제 생성 과정.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만들 건지,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제 학습이 되는지, 그런 건 이제 얘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문제 속의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모델로부터 학습 데이터에 최적화된 구체적인 함수를 찾아내는데 이 과정을 학습, 러닝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기계가 학습한다라고 해서 이제 머신러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문제 속에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습 데이터들을 준비하고 그 데이터들을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면 컴퓨터가 최적화된 함수를 찾아내서 서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학습된 이제 함수를 실제 문제에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또는 이제 개와 고양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는 그런 이제 개랑 고양이를 판단할 수 있는 함수를 컴퓨터가 찾아냈다라는 거죠. 찾아냈다라는 거고. 자, 그 찾아낸 그 모델을 내가 원하는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개, 고양이를 이렇게 비치게 되면은 이 내부적으로 머신러닝 모델, 이 학습된 모델에서 입력받은 그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화면을 보고 이게 개인지 고양이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모델은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켜서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냥 지능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지능, 이 지능을 만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뇌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 지능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뇌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또 그 판단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판단하기 위한 어떤 이제 또 데이터 값이 이제 필요하겠죠. 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에 우리 뇌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물이 뭐 우리 이제 뭐 컴퓨터인지 뭐 자동차인지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제 말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출력이 이제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 이제 이 모델은, 이 뇌를 이제 만든 거예요. 지능을 만든 거예요. 자, 이 지능을 만든 거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사용을 해서 어떤 이제 입력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들어온 그 영상, 그죠? 그 영상 이미지를 요 지능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면, 그죠? 요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이제 넘겨주면, 그 모델에서, 개인지 고양인지 판단을 하고, 그 판단된 그 값을, 그죠? 뭐 화면에다가 글자로, 뭐 고양이 아니면 개, 뭐 이런 식으로 써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음성으로 알려준다거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다 활용이 된 게 실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되겠죠. 인공지능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만들 거고, 모델을 만들 거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거고, 그래서 이제 뭐 텍스트 인식하는 거, 뭐 이미지 인식하는 거, 어떤 뭐 소리 인식하는 거, 그런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모델들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 스크래치,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쉽게 이제 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스크래치를 활용해서 이 모델을 사용해서 그 판단하는 지능을 만들 거고, 그다음에 스크래치를 통해서 어떤 이제 입력 값이나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값이 입력이 되면 이 모델에 들어가서, 머신러닝 모델에 들어가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된 결과값을 우리 이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어떤 출력 형태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스크래치 가지고 이제 한다라는 거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활용을 해보는 거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계속 이제 들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거를 이제 배우는 이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그 모델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죠? 이런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 이제 요게 이제 입력값이라든지 어떤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파이썬이라든지 요런 이제 언어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좀 시중에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이렇게 그 런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파이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과 출력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 그다음 뭐 이제 그 프로그래밍 형식이 이제 웹으로 이제 만들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 이제 핸드폰으로 사용한 앱으로 만들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우리 이제 파이썬의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입력과 출력 모델 그 기능을 이제 만들면 되는 거고 이런 이제 모델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제 머신러닝 포 키즈라는 또 간단하게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쉽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거고 조금 이제 실제 이제 런칭 우리가 이제 출시를 위해서 다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뭐 파이토치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또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극단적인 이제 쉬운 예로 우리는 학습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이제 모델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라든지 뭐 파이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학습 데이터를 다 넣어주면 되는데 이런 이제 모델들 안에는 이제 또 다 이제 수식이나 수학적인 이제 그런 뭐 미분이라든지 행렬이라든지 뭐 벡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사용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역시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나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학습 데이터만 넣어주게 되면은 충분히 활용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제 연구라든지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이제 시절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그런 모델들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수학적인 이제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 이제 배워야 되겠지만 어떤 이제 기초적인 이제 활용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지금 손쉽게 그냥 학습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을 활용한 그런 모델, 프로그램, 서비스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내가 이제 조금 더 이런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어떤 프로그램 만들고 이렇게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파이썬이란 프로그래밍 언어랑 그다음에 이제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또 시중에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기초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요런 이제 루트를 이제 조금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 시간으로 시험 성적을 예상하는 문제를 머신러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라는 이제 요런 머신러닝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단계 를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먼저 가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정은 시험 공부 시간으로 시험 성적을 예상할 수 있을까?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 라는 어, 이해를 하고 직선과 같은 모델을 가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공부를 많이 하면 여기가 시간이라고 보면, 네, 그 다음에 여기 성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죠? 성적도 높아질 것이다. 그죠? 여기서 뭐 10점부터 이제 100점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예,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성적은, 시간에 비례해서, 예,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직선이 시험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 간의 관계를 잘 나타낼까? 그래서 친구들의 시험 공부 시간하고 시험 점수를 모아서 봤더니 요런 그래프처럼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적절한 요런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에 비례하는 성적이 나오는 그런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 러닝을 할 때는 요런 비례에 관련된 그런 수식을 개발자가 만들어서 컴퓨터한테 넣어줘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친구들의 시험 공부 시간과 점수라는 데이터만 수집을 해서 뭐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그 시간과 점수만 수집을 해서 컴퓨터한테 넘겨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비례하는 그런 현상을 파악하고 요 시간에 비례한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모델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시험 시간을 뭐 10시간 했다라고 입력을 하면 예상되는 점수는 몇 점일 거예요? 라는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머신러닝의 모델을 생성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또 다른 예로 사람의 키를 입력했을 때 몸무게를 추측하는 역시 몸무게를 예측하는 머신러닝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자, 일반적으로 키가 크면 몸무게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면 되는데, 역시 그런 가정을 하기 위해서 몸무게가 몸무게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몸무게죠. 예측하고자 하는 건 몸무게. 그 다음에 이런 몸무게는 이런 수식에 따라서 키입니다. 키. 플러스 B라는 이런 수식에 따라서 요게 키라는 값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오고 요 B에도 어떤 값이 들어와야 사람이 키가 클수록 몸무게도 많이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키가 크면 클수록 몸무게도 같이 많이 나갈 거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가정한 직선 방정식은 이런 기울기 A라는 값은 아까 요 수식에서 봤던 요 A라는 값은 기울기 그 다음에 Y라는 것은 B는 Y 절편의 값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해서 최적화된 이런 직선들을 구하는 거를 요 머신러닝 즉 컴퓨터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요 몸무게랑 키라는 데이터 값을 넘겨주게 되면은 이 컴퓨터는 정답에 가깝게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요 정답값 실제 컴퓨터가 예측하는
직선, 즉 정답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선의 그런 이제 값을, 동작을 컴퓨터가 스스로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가 최적화된 직선을 구한다는 것은 학습 데이터와 오차가 가장 적은 직선의 이제 기울기와 y절편의 를 구한다라는 이제 의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이 몸무게를 알기 위해서, 키에 따른 이 몸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 이제 이런 식이 이제 필요한 건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A라는 값과 요 B라는 값을 요 컴퓨터가, 얘 컴퓨터가 알아서 찾아낸다는 거죠. 알아서. 그러니까 요 A와 B를 사람이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게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수식을 컴퓨터가 알아서 찾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에 키라는 이 값을 입력값으로 넣어주게 되면 컴퓨터는 예측한 몸무게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공식을 가지고선 요런 이제 수식들을 요런 이제 몸무게에 따른 키에 따른 이제 몸무게를 구하기 위한 이런 수식에 필요한 A 값, 그다음에 B라는 값을 우리가 찾아내서 직접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값을 직접 찾아내서 이 수식을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코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머신러닝은 이 몸무게랑 키라는 거. 그래서 100일 때 키가 100일 때 몸무게는 30, 키가 120일 때 몸무게 40, 그 다음에 130일 때 몸무게 45. 요런 학습 데이터, 키에 대한 몸무게,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요런 값만 컴퓨터한테 넘겨주면 컴퓨터가 여기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알아서 찾는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값을 찾아내는 거, 요 A와 요 B라는 값을 찾아내는 거, 요게 이제 실제적인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면 학습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학습을 하냐, 즉 이제 어떤 입력값이 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요 A라는 값과 요 B라는 값을 찾는 일을 하는 게 최적화된 정답에 가까운 요 값, 이 180일 때 몸무게가 70이다라는 값이 나오기 위한 이 A와 B라는 값을 찾는 그 작업을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 A와 B의 값을 스스로 찾아낸다는 거죠. 사람이 0.5, 20이라고 안 알려줘도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 값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내부적으로는 요 값, A라는 값과 B라는 요 값을 찾아내는데 여기에 A라는 값이 바로 가중치라고 실제 인공지능의 이제 용어로는 이제 여기에 A라는 값을 가중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B라는 값은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합니다. 평양. 그래서 요 가중치와 이 평양의 값을 찾아내는 요런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학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우리 이제 그 머신러닝 이제 포키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중 서비스 이제 실제 서비스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시중에 이제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하기 위한 그런 거를 만들 때는 이제 텐서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 안에 요런 가중치와 평양을 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이 다 들어가 있다, 수식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학습만 잘 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만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머신러닝은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라고, 일단은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그런 이제 수식적인 뭐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나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는 일 그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그런 이제 부분까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번 시간에는 요런 게 이제 머신러닝이구나 정도만 한 개념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셔도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념 정도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의 이제 학습 방법, 그런 이제 이런 이제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이제 학습하는 이제 또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중에서 이제 지도 학습이에요. 지도 학습. 자,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서 입력값에 대한 정답이나 결과값을 알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 이걸 이제 지도 학습이라고 해요. 자,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정답과 이제 정답과 이제 그 입력값을 이제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거야 컴퓨터한테. 자, 얘는 고양이 이미지는 내가 지금부터 고양이 이미지 보여줄 거야.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는 다 고양이야. 라고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입력값에 대한 정답 또는 이제 결과값을 이제 레이블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레이블에 이제 해당하는 실제 이제 이미지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넘겨주면은 머신러닝 안에서 자, 이 보여준 이미지들을 이제 고양이라고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 이미지를 보여주면 이제 이 이미지들은 이제 개다라고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정답을 정해놓고 그 정답에 따른 학습 데이터들을 즉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이런 방식을 지도 학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지도 학습은 주로 이제 분류 또는 회귀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때 머신러닝 모델 학습에 사용을 한다. 그래서 분류는 어떤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학습에 사용한 레이블 중 하나의 결과값으로 결정하는 작업.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아까처럼 이제 고양이, 개라고 이제 학습시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제 입력값을 이제 주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고양인지 개인지 둘 중에 하나로만 무조건 판단을 하게끔 해주는 게 이제 분류 작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고양이와 개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어떤 입력값을 이제 넣어줬다. 그러면은 모릅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학습한 적이 없어서 지금 보여준 만약에 뭐 곰 이미지를 보여줬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고양이하고 개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곰 이미지가 들어오면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인식을 이제 못해 분류를 이제 못하는 거죠. 자, 요런 게 이제 분류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회귀 작업은 입력 데이터에 대한 결과 값으로 학습에 사용된 레이블 외의 값이 나올 수 있는 작업. 그럼 회귀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 돌아오는 그런 회귀가 아니라 통계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사용하는 이제 회귀는 어떤 이제 학습한 입력값과 결과값에 대한 결과값이 이제 학습에 사용된 레이블 외에도 다른 값을 이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제 그 몸무게 작업했잖아요. 몸무게 이제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뭐 30키, 키가 100일 때 30이었고, 뭐 130일 때 40이었고, 그 다음에, 키가 150일 때, 어, 50kg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입력값이 학습한 100, 130, 150이 아니라, 뭐 여기서 180, 뭐 200, 이렇게 이제 입력값을 넣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요런 게 이제 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용한 이런 레이블 딱 정해놓은 그 정답 이외에 또 이제 다른 이제 정답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작업들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회귀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또 인식, 얘가 이제 필기체, 즉 손글씨 인식입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의 숫자 이미지를 레이블로 학습 데이터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 0, 숫자 1부터 9까지 이 레이블 정답으로 지정을 하고 0에 해당하는 손글씨들이 있죠. 그 이미지들을 많이 구해오는 거예요. 많이 구하면 구할수록 좋겠죠. 사람마다 이 0이라는 숫자를 쓰는 형태가 뭐 다 틀리겠죠.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짝대기 놓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눕혀서 가로로 길게 쓰는 사람도 있고, 막 세로로 길게 쓰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마다 다양한 글씨체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0이라고, 얘는 0이야, 라고 정해주는 거고요. 1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각선 쓰는 사람, 세로로 똑바로 쓰는 사람, 이렇게 이제, 꺾어서 이렇게 쓰는 사람, 밑에 받침 넣는 사람, 뭐 등등등 다양한 손글씨들이 있겠죠. 역시 그 손글씨들도 레이블 1로 매칭시켜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놓고 9도 이제 마찬가지.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다 이렇게 손글씨들 이미지를 구해서 각 레이블 지정해놓고 얘를 이제 컴퓨터한테 넘겨주면은 다른 이제 어떠한 이제 손글씨라도 써서 이제 컴퓨터 이제 머신러닝 요 학습한 모델에 넘겨주면은 그 숫자가 0인지 1인지 9인지 판단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출력값으로 숫자 0입니다. 카메라 이제 비친 뭐 어떤 숫자는 뭐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지도학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지도학습이 있습니다.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해서 비지도학습은 아까 이제 지도학습은 그 그죠? 사람이 정답과 그 정답에 해당하는 학습 데이터들, 어떤 값들을 그룹핑을 해놓고 그 그룹핑 해놓은 거를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켰는데 비지도 입력값에 대한 정답이나 결과값이 없는 거예요. 즉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 그게 바로 비지도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 이제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학습은 사람이 그런 학습 데이터들을 일일이 이제 그룹핑 작업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알려줬는데 이 비지도학습은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요런 레이블 있죠. 요거 레이블을 아예 안 쓰고 그냥 이 손글씨 숫자와 관련된 이미지를 그냥 0부터 9까지 그냥 컴퓨터한테 그냥 싹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를 한다는 거죠. 얘네들 다 0과 비슷하게 생긴 이미지들은 다 0으로 분류를 하고 1처럼 생긴 애들은 다 1로 분류하고 그 작업, 사람이 했던 그 분류 작업을 알아서 컴퓨터가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뭐 군집 작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군집 작업은 데이터를 구분해서 비슷한 집단들이 묶여 놓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 많이 이제 뭐 0, 1, 2, 3, 4, 0, 1, 3, 4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 안 하고 그냥 싹 집어넣으면은 컴퓨터가 0처럼 생긴 애는 이렇게 묶고 1처럼 생긴 애는 이렇게 묶고 2는 이렇게 4처럼 생긴 애는 이렇게 묶고 3처럼 생긴 애는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구분해서 비슷한 집단끼리 묶어내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이제 군집 작업인데, 역시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컴퓨터가 한다라는 거죠. 컴퓨터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컴퓨터가 스스로 분류를 한다. 그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군집 작업 같은 경우는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군집 작업을 수행해서 취미를 속성으로 묶었다면 집단별로 인구 통계학 등 어떤 특성을 파악해서 적절한 취미용품 광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많은 이제 회원들을 갖고 있는 그런 채팅 사이트에서 사람들의 채팅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취미라는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화 내용만 컴퓨터한테 그냥 쫙 다 넘겨주면은 알아서 그 대화 내용이 뭐 낚시와 관련된 건지 사진과 관련된 건지 자동차와 관련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분류된 데이터에서 이제 그런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인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그런 이제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낚시 얘기를 주로 했던 사람들은 50대 이상의 직책은 부장급 이상이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고 사진과 관련된 취미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20, 30대 뭐 학생의 대리급 뭐 이제 자동차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3, 40대의 주로 남성의 대리급이라는 이런 이제 집단이 이제 분석이 된 거죠. 그러면은 20, 30대한테는 이제 카메라와 같은 이제 이런 광고를 해주고, 3, 40대 남성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 채팅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화면에, 그제 자동차 구매하는 이제 뭐, 내용이라는 자동차 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역시 이제 요런, 마케팅에 우리 이제, 머신러닝, 을 적용해서 우리 사람이 일일이 분류를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와 접속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맞는 광고를 그러니까 여러 개를 쫙 만들어 놓으면은 그 중에 알아서 골라서 거기서 이제 맞는 그 접속한 사람의 그 취미와 관련된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미 다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사용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OTT, 그죠? 뭐 유튜브 보시면은 우리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그죠? 그 영상 추천해 주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이런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이 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이제 지도학습이 있고, 비지도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은 입력값에 대한 정답이나 결과값 대신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보상을 주어주는 머신러닝 모델을 우리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제 값들도 이런 이제 학습 데이터도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학습은 정답하고 그 정답에 해당하는 이제 데이터를 같이 넘겨주던 거고, 비디오학습은 그냥 데이터만, 학습할 데이터만 그냥 무작위로 넘겨줬던 거고, 강화학습은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처음부터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건데, 얘한테는 뭘 주냐? 보상을 주는 겁니다. 보상을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이 강화학습이다. 자, 그래서 얘는 뭐 대표적인 예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일단은 이제 가장 이제 일상생활에서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게 로봇이죠, 로봇. 로봇이 알아서 이제 넘어지면은 일어나고 이거를 이제 반복했더니 로봇이 알아서 이족 보행을 잘하더라.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쪽 전공이나 좀 관심이 있던 분들은 이제 슈퍼마리오. 그래서 사람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슈퍼마리오 게임을 해서 뭐, 다 그 단계를 통과하는 거. 뭐 이렇게 그다음 벽돌 깨기 게임 아시죠? 이렇게 벽돌에서 공이 이렇게 톡 밑에 받침에서 톡 튕기면서 벽돌을 깨서 이제 점수를 얻는 거. 자, 이런 게임들을 안 알려줘도 컴퓨터가 알아서 게임을 이제 처음에는 금방금방 죽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보다 뛰어나게 더 잘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강화학습을 이제 시켜서 그래서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벽돌 게임이다라고 했을 때 이 공이 이제 위에 가서 벽돌을 맞으면은 튕기죠. 튕겨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이 막대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부딪히게 해서 튕겨서 이제 올라가서 다시 벽돌 깨고 이렇게 하는 게임이죠. 만약에 이 공이 이 막대로 튕기지 못해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1점 이라는 걸 주고 그러면 얘가 이제 잘 튕겨서 벽돌을 깼어요. 벽돌을 깨면은 뭐 플러스 10점이라는 이렇게
상과 벌을 줘서 얘가 이제 스스로, 이 벌을 받지 않고 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알아서 찾아갈 수 있게 처리해 주는 것. 요게 바로 이제 강화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화학습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데, 그다음 뭐 게임 전략이라든지 금융시장의 이제 투자 전략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강화학습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예제들,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시간이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봤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이런 이제 강화학습, 뭐 마리오 강화학습, 뭐 아타리 게임이라고 있거든요. 아타리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강화학습 아타리 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런 이제 컴퓨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처음에는 되게 막 못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 이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그런 이제 경지에 오르는 그런 이제 영상들을 아마 찾아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로봇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족보의 로봇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강화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큰 카테고리가 있고 이 인공지능에 이제 머신러닝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머신러닝이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자 이렇게 지도학습, 그다음에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강화학습이라는 학습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능을 갖는 컴퓨터 모델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서비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이제 이런 이제 게임을 하는 애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문자나 아니면 이제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머신러닝 안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안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애가 있는 거고 이 머신러닝 안에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딥러닝이라는 애가 있죠. 요 딥러닝이 이제 또 머신러닝 안에 이제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이제 학습화시키는 방법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어떤 이제 학습 데이터를 주고, 거기 학습 데이터 안에 가중치와 편향이라는 그런 이제, 즉, 오차를 최대한 줄여가는, 오차를, 실제 정답과 그 다음에 예측한 값을 가지고선 그 예측한 값이 실제 정답에 가까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런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이제 나온 이제 머신러닝이 되는 거고 이 머신러닝을 이제 쓰다 보니까 조금 예측하는 게 이제 조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 학습하는 거를 사람의 이제 뇌를 이제 생각해서 그 내가 동작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본 따서 만들어 봤더니 어 잘 되는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기억하고 뭔가를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한 건 아니고, 뇌가 이제 그런 기억이나 아니면 어떤 정보들을 사람의 그 뇌가 처리하는 그런 그런 동작 방식을 에, 가져와서 그런 형태대로 한번 만들어 봤더니 잘 됐던 거예요. 너- 잘 돼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낸 게 딥러닝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잠깐 요 딥러닝에 대해서 잠깐 또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선 만, 음,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스크래치라는 애를 어떻게 이제 쓸 건지 간단하게 또 한 주차 정도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직접 이제 만들 거예요. 그 이제 머신러닝 포키즈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겁니다. 텍스트를 인식하는 거, 뭐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 소리를 인식하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거고, 그 만들어진 모델과 스크래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어떤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입력창에 입력을 하면은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인식한 그 결과값을 화면에 이제 출력해보는 쉽게 생각하면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이제 한번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 오늘 또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잠깐 또 딥러닝에 대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다른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